이렇게 너무 걱정만 많이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네, 실패 안 해요. 근데 성공도 안 하고요. 배우는 것도 없어요. 실수는 과정이에요. 진아이스님 제 주변에 네네. 부동산 투자 실수에서 네.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당연히 있죠. 아, 진짜요? 저도 실수하죠. 이거 정말 최근 거거든요. 지난 가을에 이거 오픈해도 되나 너무 창피해서. 예,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매수를 하면서 계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 2, 3천 정도를 세금을 더 내게 됐어요. 진짜 정말 초보적인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너 뭐냐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실수를 지금도 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다루는 태도가 좀 달라진 거죠. 예전 같으면 머리 싸고 눕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 녀석이 제가 4억 정도에 매수했는데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 1억 넘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2, 3천 더 빠지는 구나 그거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지금은 알죠. 나를 볶는 게 더 좋은 게 아니고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10년 넘으면 투자할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수가 조금 더 작거나 아니면 그 실수를 다루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볶지 않고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거. 그런 거지 실수 없는 건 없습니다. 저한테 상담하시거나 뭐 이렇게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가 아니면 계약을 한 건 다 잘한 거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물론 투자가 처음 하신 분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 인생에서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큰 실수는 이런 거래 하나 조금씩 실수는 사실 저는 크다고 보질 않아요. 제가 가장 큰 실수라고 접는 건 뭐냐면 뼈를 때리는 후회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투자 자체를 쉰 거. 왜 그랬냐면 제가 시작했을 때가 상승장도 아니고 이제 보합에 막 정말 제가 재개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그냥 단계 하나 올라가면 겨우 조금 오르는 그런 시장인데 중가가 나왔어요. 양도세 중가. 두 채면 무조건 50%, 조정지형, 비조정 이것도 아니에요. 더 무서워요, 무조건. 그리고 세 채면 60% 중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재미없어. 나 못해. 그러고서 그냥 진짜 화가 나가지고 정부에다 화내봐요. 나만 손해라는 거.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몰랐죠, 불인 시절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내서 거기다 다 넣어놓고 그냥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 부동산 장려 정책이 나왔는데 정말 나중에 그거 알고 기절했어요. 분양이 안 된 미분양한 아파트 또는 1세대 1주택자인 집을 사시잖아요. 몇 채를 사든 5년 동안 양도세 감면. 상상이 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딱 쉬고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지나간 거죠. 너무 속상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세법 지나간 거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죠. 시장 달라진 거 업데이트 해야 되죠.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크게 교훈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매수 매도로 손해본 건 아니지만 그때 그런 걸 알았다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쓰라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는 안 쉰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그래서 이번 엄청난 규제 공부하기 딱 좋은 정부였잖아요. 규제가 나올 때마다 한 대씩 이렇게 예전 같이 그렇게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뭐 하면 되지? 그래 그럼 나는 내 물건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쭉쭉쭉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실수 그때 내가 쉬었던 그 큰 실수 그런 거 다시 안 하고 싶어서 정부하고 안 싸워요. 그냥 있는 지금 그 규제에 맞춰서 내가 할 일만 찾는 거죠. 자잘한 실수는 너무 많아요. 제가 분명히 책에서도 봤고 꼭대기층 사면 안 된다. 제재 물건 알면서도 이건 신축 빌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꼭대기층이 4층이었는데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가 살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우리 세입자들 뷰도 좋고 그래서 2층만 내려가도 거기가 1층 전체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집이기 때문에 2층만 돼도 1층과 똑같거든요. 여기서 제가 1층, 2층 따지는 건 누수 때문에 그래요. 오래 가져가야 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누수 고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세입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꼭대기층을 샀는데 네, 누수가 있었어요. 옥상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작은 돈 더 나가는 실수 왜 없겠어요? 근데 실수라도 하면 배울 게 있어요.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임차일 관리는 어렵지 않겠어? 이러다가 부동산 하락하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걱정만 많이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네, 실패 안 해요. 근데 성공도 안 하고요. 배우는 것도 없어요. 실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탁 아이가 넘어지면 무릎이 팍 깨지잖아요. 네, 상처나고 피도 나요. 그렇지만 호호 불어주고 상처 치유하면 언젠가는 상처는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요. 그리고 그 한번 다쳤던 피부는 더 단단한 거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대박을 꿈꾸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거나 오히려 너무 큰 실수를 해요.
내가 가진 자산이 작으면 거기에 맞는 정말 작은 꿈. 그래서 그 자산을 키워가는 것만큼 꿈도 키워가면서 한다면 혹시라도 계약이 조금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산 물건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 큰 그림을 볼 때 이것도 내가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고 정말 손절을 할 건지 가져갈 건지를 객관적으로 감정 휘둘리면서 막 속상해 하시면서 막 소주 한 잔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가져갈 거면 그 녀석을 얼마큼 가져갈지 오히려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보시고 손절할 거면 어느 시점에 할 건지 시장에 전세 매물이 더 많은지 또 매매 매물이 더 많은지 매매 매물이 많을 때 굳이 내놓을 필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원래는 팔고 싶은데 봤더니 전세 매물 2개에 매매 매물이 한 30개 있어요. 저게 전세 놓기로 했어요. 그 지역이 아직도 더 갈 여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 물론 처음에 쉽지 않아요. 1, 2년 됐을 때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가봤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피부, 그 조금의 실수, 또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땐 왜 그렇게 마음 졸였을까?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사실은 실수라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배우고 금방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공부하시고 더 성장하는 꿈꾸시고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시고 사실은 실수했을 때 창피해서 말 안 하고 싶죠. 잘한 얘기만 하고 싶죠. 제가 10년 넘게 투자했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이거 법인 투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머 그렇게 유치한 실수를 했단 말이야? 저 그런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도 오픈하면 서로 또 배우는 거거든요. 실수 듣고 난 또 안 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실수 듣고 나는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너무 몸 사리지 마시고 과정이다. 그리고 지나가고 다 내 재산 된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생각을 바꾸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땅을 치고 한숨 쉴 자리가 아니라 딱 발돋움할 그 돌멩이 걸림돌 같은 그 실수 딱 디딤돌로 만들어서 딱 밟고 점핑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요. 구독, 좋아요 오늘도 꼭 눌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진아이스였습니다.